아무튼 딱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렇게 해서 사진 딱 찍더라고 항상. 그러면은 이제 보통 오토바이 이제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나 베스파 타면 이런 모습일지도 하고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이는 이런 분들은 키가 168 이상입니다. 거의 172 돼야 돼요. 그래야 요 간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귀여우니까 나 오토바이 뭐 귀엽게 타고 싶은데 해서 키 한 160 정도 되는 분들이 이거 타잖아요. 그러면은 몸매는 비슷할 수 있으나 사람은 머리통 사이즈는 똑같죠. 근데 상체가 짧고 다리가 짧으니까 키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상체가 좀 짧아지고 다리가 짧아지겠죠. 그러면 다리가 안 닿잖아요, 우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 와서 앉습니다. 여기 앉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한 160 되는 분이 오토바이 베스파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이 형상이에요. 뒤에가 남아. 뒤에 남아요. 남고도 남고 여기 무슨 저기 뭐 귀신 태우는 것 같아. 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남알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토바이 한번 좀 해보려고 자 이렇게 이토바이 소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제 거 조회수 보면은 이게 그림판 켜놓고 이토바이를 하는 게 다른 컨텐츠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이게 뭐 속촌이 어디 여행이니 해서 막 2박 3일 갔다 오고 영상 찍은 거는 막 300회 500회 이렇게 나오고 그림판 켜놓고 한 2-30분 떠들면은 뭐 몇천 회, 뭐 만 회 나오니까 약간 조금 좀 그래.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이토바이를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왔죠. 자, 아무튼 올해 이번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26년 입문자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대단하죠. 드디어 2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입문자를 위한 추천 컨텐츠를 거의 한 매년 했던 것 같아요. 스쿠터 추천, 125cc 추천, 가성비 추천 막 이렇게 오다가 썩차 추천까지 했다가 지금 이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우선 그 얘기도 좀 해야겠다. 제가 이제 이전에 이 그림판 영상을 할 때 보통 그 자막을 따로 안 넣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이 찍으면은 거의 한 20분에서 길면은 한 30분 정도 컷 편집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 그 컷 편집으로 중간에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있다가 말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구간을 잘라낸단 말이지. 그리고 다시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30분 동안 그냥 풀로 계속해서 텍스트가 나와. 근데 그거를 자막을 쓰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저 자막을 도저히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문물을 발견을 했죠. 뭐 나온 지 한참 된 기능이긴 하지만 자동 자막. 이 기능을 이번에 처음 써봤습니다. 물론 이제 별로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문장에 이렇게 끊어지는 단락이나 그 다음 컷으로 이어지는 이런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짧은 어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게 억지스러워요. 좀 이 끊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써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붙여봤더니 뭐 그럭저럭 쓸만하더라고. 제가 밖에서 떠드는 거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떠드는 이 이토바이 컨텐츠에서는 아마 이 작업도 힘들 것 같아. 그 말은 뭐냐? 자막을 넣긴 넣을 겁니다. 근데 자막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타도 많을 거고요. 따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프리미어 프로가 주는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마 자막이 나왔을 텐데 최대한 말을 또박또박해서 자동 자막이 제 말을 잘 인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자 시작해보죠. 자, 우선 가져온 카테고리는 이래요. 이게 지금 이 옆에 부분은 쭉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아마 뭔지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카테고리를 따로 나눈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장르끼리는 묶었습니다. 장르 별로 혹은 CC 별로 혹은 브랜드별로 선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입문자를 위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25cc 정도가 기준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추가로 이제 125cc 이상도 있습니다. 이상인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쿼터급이라 그러죠. 쿼터 500cc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패션 바이크 위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뭐 본격적으로 알차나 뭐 완전 본격 네이키드, 기술력의 집약체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입문자의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신 분인데 입문으로 이제 쿼터급 가고 싶다. 입문으로 이렇게 좀 빠른 알차 네이키드 스타일을 타고 싶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레저의 영역이거든. 레저.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어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입문한다기보다도 진짜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입문하는 거라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거는 기종이 뭐냐면은 125cc급은 R125 타면 되고 한 300cc급은 R3 타면 되죠. 혹은 MT, 혹은 KTM, 듀크 390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저는 좀 패션 바이크 위주 갖고 그냥 실제로 오토바이를 별로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다 할지라도 나 오토바이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클래식 스타일이나 가격대가 저렴한 뭐 이런 오토바이가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왔고, 제가 굳이 이제 패션 바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점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요. 뭐 머플러 구변이라든지 못타는 바이크도 되게 많아. 고성능 그리고 뭐 다양한 바이크 못타는 바이크들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행했던 바이크들도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뭐 옛날 조금 연식된 두카티 머플러 소리가 순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애들도 제약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할리, 초퍼 스타일 막 엄청나게 뭐 많이 과하게 꾸미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타는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출시 모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이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이런 경우에서 좀 더 대응이 좋은 바이크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토바이를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토바이를 탄다면은 주로 주변에서 나 오토바이 타 이러면은 그거 위험하지 않냐, 시끄럽지 않냐, 부정적인 이미지를 되게 많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오토바이들이 그냥 출시된 모양 그대로 소음이나 환경에 대응을 잘하는 그런 오토바이 나오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얌전하게 타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좀 많이 경험을 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오토바이를 레저보다는 생활권으로 좀 두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생활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뭐 말 그대로 출퇴근 혹은 자가용. 그냥 레저로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출퇴근과 자가용으로 즐기는 비중이 꽤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끼케 한 5년? 한 5년 정도 후면은 누가 오토바이를 탄다 했을 때 탈만하나? 오래 안 걸리나? 이런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길 바라는 거지 사실. 근데 이것도 약간 근거가 있는 게 이 왼쪽에 있는 뭐 이 오토바이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시장이 변한 것도 직접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입문자들을 위한 패션 바이크 스타일의 오토바이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커브류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바이크는 슈퍼 커브죠. 110cc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슈퍼 커브의 좀 고급진 버전 C125 그리고 슈퍼 커브의 약간 레저 버전인 헌터 125예요. 뭐 이게 보시다시피 이 슈퍼 커브는 110cc고요. 밑에 C125와 헌터 커브는 125cc로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 다른 차지만 기본적인 스타일은 같이 유지를 하다 보니까 가지고 왔고요. 이 스타일을 이제 흔히 언더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더본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이라는 게 뼈대잖아요. 슈퍼커브에서는
차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뼈대가 보통 오토바이들은 이렇게 이 앞에부터 시트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뼈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제 그 뼈대가 없고 뼈대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엔진 밑으로 들어가는 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슈퍼커브류 스타일을 언더본이라 그래요. 그 특징이라 하면은 이 시트와 이 앞에 핸들 부분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공간을 가진 오토바이 전부 다 언더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하게 그냥 커브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션 바이크로서 시작을 알리게 된 바이크인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반에 이때 이제 그 패션 스쿠터가 유행할 때 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나오는 뭐 준머, 뭐 비노, 줄리오 등등등 엄청 많았는데 중국산으로 이제 유명한 뭐 주드라는 오토바이가 있고 베스비였나 뭐 이런 거 등등등등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 패션 스쿠터가 유행을 할 때 사람들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접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패션 스쿠터들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2018년 이때쯤 이 슈퍼커브가 이렇게 앞에 머리가 헤드라이트가 동그란 모양으로 귀엽게 나왔어요. 이 전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구형 커브, 각 커브라 그래서 이 앞에가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형상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티백,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는 그냥 약간 그 시티백이라는 배달 오토바이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냥 배달 오토바이야. 왜냐면 이 원래 슈퍼커브 자체가 그런 배달 오토바이 하라고 만든 거니까. 2018년 이후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되게 이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실제로 좀 젊은 분이나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이 슈퍼커브를 그냥 거의 입문자한테 필수 코스처럼 혹은 서브 바이크로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판매량이 좋았어요. 근데 이때 좀 맞물렸던 게 그게 있겠죠. 뭐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때쯤 돼가지고 그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때 그 배달이라는 그 플랫폼이 엄청 뜨면서 오토바이를 이제 자가용 겸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커브가 그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일단 생긴 게 이쁘고 가격이 싸서. 그래서 2000년도에 이 패션 스쿠터로서 시장이 좀 이렇게 되게 부흥을 했던 것처럼 2018년도를 기준으로 이 슈퍼커브가 꽤 많은 입문자를 탄생시킨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오토바이를 찍먹해보기 되게 좋은 기종이라 입문자를 탄생시켰고 이 중에서 이제 리타이어 되는 사람도 있고 꾸준히 오토바이를 재밌게 즐기는 분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오토바이가 한번 나온 게 2018년도부터 나온 이 헤드라이트가 동그란 슈퍼커브다. 19년인가 18년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슈퍼커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일단 가격이 쌉니다. 이 슈퍼커브는 가격이 273만 원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이거 엄청 싸죠. 물론 이제 누군가한테는 와 취미로 200만 원을 바로 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는 일반 자전거나 뭐 스케이트보드, 스노우보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보험이라는 거를 등록을 하고 시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의 개념이 되잖아요. 교통비를 아낄 수 있죠. 택시비나 버스비 등등이 확실히 세이브가 됩니다. 이 오토바이 한 대 있으면은 이게 완전 그냥 세이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좀 물가도 오르면서 좀 더 택시비 겁나 비싸지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 싸다 말 그대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생긴 것도 진짜 좀 이쁘죠? 네, 이쁘고 이게 지금 컬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흰색, 무슨 색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시트, 짐대, 뭐 앞에 짐대 등등해서 얘의 외형을 바꿀 수 있는 그 파츠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슈퍼커브로서 좀 검색을 해보면은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말 그대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너무 좋은 입문용 바이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C125인데 이거는 슈퍼커브가 출시되고 한참 후에 나온 약간 슈퍼커브의 고급 버전이에요. 가격은 468만 원입니다. 갑자기 확 비싸지죠. 네, 확 비싸지는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C125랑 헌터커브가 같은 커브류지만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C125가 468만 원, 그리고 헌터커브가 489만이에요. 그러니까 요 커브와 비교하면은 꽤 비싼 가격은 맞는데 얘네가 정상이에요. 가격이. 얘네가 정상이고 이게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C125 헌터커브 비싸 뭐 이런 이 돈 주고 막 이게 아니라 얘가 존나 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원래 오토바이가 2가 파는구나. 125cc 정도 살려면은 2가 파는구나. 뭐 좀 비싸긴 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cc가 달라요. 125cc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진짜 C125는 그냥 승용차 같은 느낌이고 헌터커브는 뭐랄까 레저 자동차? 그러니까 그 왜 SUV보다 조금 더 레저성이 진한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슈퍼커브는 경차, 라보, 혹은 다마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셉 자체가 C125는 승용차로 정장 입고 출퇴근하시고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그런 거. 그리고 헌터커브는 험지 가서 좀 이렇게 거친 노면도 달리고 레저를 즐겨라 라는 거고, 슈퍼커브는 배달하세요 이거죠.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좀 모양 자체와 컨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세 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큰 차이는 그닥 없습니다.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룩에서 오는 차이점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이 꽂힌 디자인이야,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걸 사야 돼요. 이건 그냥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슈퍼커브는 273만원이라는 너무나도 싼 가격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이거부터 지르면 된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나는 한 이 정도 돈 줄래, 근데 이 둘 중에 뭘 고르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디자인 보고 고르세요. 디자인 보고. 어차피 이걸 탄다 해도 매일매일 자갈밭을 다닐 거 아니고요. 이걸 탄다 해도 매일매일 댄디하게 입고 다닐 게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 보고 고르시고 이쁜 거 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그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건 있어요. 사실상 C125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C125는 약간 어떤 튜닝 파츠나 중고 거래, 어떻게 보면 환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환전성에서 살짝 떨어집니다. 좀 떨어져요. 근데 헌터커브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헌터커브의 파츠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환급성도 좋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사실 헌터커브가 맞기는 한데 아마 당장 만약에 중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C125가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은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 생긴 게 이게 처음에 보면은 좀 되게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보다 보면은 확실히 좀 약간 고급진 생김새를 주고요. 헌터커브는 보면은 그냥 딱 봐도 뭔가 되게 러기지하죠. 근데 그 러기지하다는 말이 너무나 잘 맞는 게 이 뭐 핸들, 깜빡이 위치, 뭐 이런 거 막 내가 마음대로 엄청나게 많은 커스텀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헌터커브는 좀 그런 면에서는 매력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은 뭔가 내가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느낌인데 이거는 내가 되게 성능 좋은 레고 같은 장난감을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조금 더 약간 키덜트스러운 느낌? 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헌터커브 타면은 약간 그 영포치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커브는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있구나. 얘네들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꽤 헷갈릴 수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오토바이 면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동기와 그리고 이종 소형, 흔히 말하는 이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동기 면허는 125cc까지 가능하고요. 오토나 매뉴얼 둘 다 가능입니다. 그리고 이종 소형은 125cc 이상 이종 소형이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토와 매뉴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실제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또 있죠. 뭐냐면은 그 자동차 면허로도 오토바이가 가능한데 자동차 면허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1종 보통이 있고 2종 보통이 있어요.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1종 보통은 오토와 매뉴얼이죠. 그리고 2종 보통은 오토예요. 근데 이게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은 이 두 개가 똑같이 125cc까지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운전 면허 기종에 따라서 얘가 따라가요. 얘가 1종 보통인 분들은 125cc 미만 오토와 매뉴얼 운전이 가능하고 2종 보통인 분은요 125cc 미만 오토만 가능해요. 즉 스쿠터만 가능합니다. 스쿠터류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커브가 좀 애매한 게 얘네는 전부 다 매뉴얼이거든요. 기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틱처럼 기어가 있는데 일반 매뉴얼하고 다르게 클러치가 없어요. 클러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땡기면 앞으로 가. 근데 기어 변속은 해줘야 돼. 그런 좀 특이한 구조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클러치가 없더라도 매뉴얼이니까 자동차 면허로 탄다면 이게 있어야 돼요. 1종 보통. 그래서 간혹 이 커브 타는 분들 중에서 이걸 제가 실제로도 많이 본 건데 2종 보통으로 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야.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잠깐만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이 면허로 슈퍼커브 타다가 걸리면은 이거 무면허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커브 이야기는 여기서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앞에서는 커브류라고 얘기했으면은 이거는 미니 바이크라고 얘기할게요. 미니류. 사실 뭐 미니 바이크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와서는 좀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 스펙의 미니 바이크들이 꽤 많았다는 말이죠. 미니 바이크 혹은 뭐 포켓 바이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오토바이가 갖고 있는 사이즈 자체가 작아요. 그냥 앞에서 말했던 커브 110에 비해서도 얘네가 더 작아요. 자, 얘네들의 이름은 MX125. 흔히 이제 그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부르는 이름으로는 이제 뭐 MX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밑에는 몽키 125, 그리고 아래는 닥스 125입니다. 근데 얘네가 미니류, 포켓류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얘네 때문이거든요. 이 아래 것들. 이 MXS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그 1세대 모델이, 그러니까 1세대가 2014? 맞나? 14년인가? 15년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모델이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지금 4세대 그롬이라는 모델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단일 기종 역사로 보면은 뭐 짧진 않은데 다른 애에 비해서는 역사가 좀 짧아서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롬이라는 오토바이가 MXS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이것도 125cc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지금 가격으로 399만 원이에요. 혼다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너무 싸잖아. 슈퍼커브처럼. 근데 슈퍼커브처럼 비즈니스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얘는 이제 그냥 그 레저 바이크처럼 볼 수 있는 거라 되게 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인기가 되게 많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오면서 꾸준한 인기, 꾸준한 입문자들의 그 오토바이이기도 해요. 그 125cc인데 오토바이의 사이즈가 작아서 시트고가 낮아. 그리고 가벼워. 그리고 혼다야. 유지가 너무 좋아. 근데 저렴해.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 입문자 바이크로서는 사실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슈퍼커브를 말했지만 슈퍼커브는 가격대가 원체 싸니까 그런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 가격 대비 여러 가지 봤을 때 얘가 진짜 진정한 입문자를 위한 바이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자분들이라든지 혹은 오토바이를 진짜 처음 접하는 완전 발인이 분들이 선택하기에 너무 좋죠. 근데 키가 한 180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부담스럽긴 해. 좀 아쉬워 보이긴 하지. 뭐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180대에서 어설픈 거 작게 보이느니 아싸리 작은 거 그냥 작게 타는 게 더 귀여워요.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메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기 되게 선호가 되는 오토바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그 발인이를 위한 어떤 스펙뿐만 아니라 여기 보는 저렴하고 유지가 좋고 혼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커스텀이 굉장히 용이해서 스턴트 바이크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뭔가 뭐 윌리를 하거나 뭐 이런 트릭을 좀 하는 오토바이로 이 에메기를 좀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품값도 저렴하고 별로 이렇게 망가져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몽키 125와 닥스 125인데 얘네들은 좀 약간 묶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혼다에서 만든 획기적인 프로젝트 중에 한 획을 그은 오토바이들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50cc로 나왔죠. 근데 몽키 같은 경우나 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못 봐서 그렇지만 이 50cc로서는 그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꾸준히 나오는 바이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나오다가 단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50cc 바이크들이 단종이 되면서 몽키 50과 닥스 50 그리고 기타 다른 50짜리 오토바이들이 명맥이 끊겨요. 아예 단종돼버려요. 그랬다가 다시 최근에 몽키 125 그러니까 125cc로 부활을 한 겁니다. 닥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온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따끈따끈한 오토바이들이고, 얘네들의 가격은 몽키가 478만원, 닥스가 478만원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냥 약간 형제 같죠? 뭔가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되게 많이 달라. 근데 뭐 특별히 공유한 데가 많지도 않은 것 같아. 보면 그런 오토바이들인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몽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가 있는 매뉴얼이에요. 근데 닥스는 클러치가 없습니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뭐 좀 타기 편하다. 어떻게 보면 닥스가 뭐 그렇긴 한데 뭐 둘 다 뭐 도찐개찐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게 아무래도 생긴 게 너무 이쁘고, 어쨌든 간에 혼다에서 나오는 그 125cc 중에서는 그래도 프리미엄급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 빨간색 날개가 달린 것 자체가 이제 혼다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죠. 일본에서 생산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얘네들은 오토바이로서 진짜 굉장히 완성도가 좋습니다. 이게 사실 위에 있는 에메기랑은 조금 비교가 안 돼요. 위에 있는 에메기는 혼다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러니까 일본 생산이 아닌 오토바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얘네한테 있는 뭐 스펙이나 재원 이런 건 뭐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좋습니다. 좋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다. 위에 있는 거 비교해서. 그래서 보고 뭐 얘네 디자인 나쁘지 않은데 너무 비싸. 난 이거 주고 이 돈 살래. 이런 무조건 이거 사면 돼요. 이거 사면 되는데, 만약에 디자인이 이거 너무 이쁜데 이 둘 중에 하나 보면서 꽂혔어. 얘가 더 이상 이뻐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돈 주고 이거 사셔야 돼요. 이 돈 주고 사시면은 만족할 겁니다. 얘보다는 그래도 좋아요. 여러모에서. 하여튼 너무나도 좋은 오토바이고 프리미엄급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일단 스타일 자체가 너무 좋죠. 이게 뭐 넘사죠.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그 바이크는 진짜 조금 비싸지만, 만약에 제가 추천을 한다면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만약에 추천한다. 이게 약간 명확하잖아요. 하나는 가성비, 그리고 하나는 뭐랄까 그래도 저게 더 이쁜데 더 좋은데 라고 하는, 옛날 이제 우리 어른들의 말로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라, 약간 이런 것처럼 하이엔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오토바이를 입문을 해. 하나 살 거야. 하나 살 건데 그냥 좋은 거 괜찮게 잘 타고 다니면 그만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사셔야 돼요. 무조건 일로 가셔야 됩니다. MXS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잠깐만, MXS인가? MSX인가? 뭐 갑자기 왜 이제 와서 헷갈리냐? 뭐야.
MSX였네. 얘는 진짜 맨날 헷갈려. MXS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오토바이를 타서 오토바이를 탄 내 모습이 좀 이쁘고 싶어. 멋있고 센스 있고 약간 좀 좋은 옷, 좋은 신발 신는 것처럼 사진도 막 찍고 하고 싶어. 그러면은 몽키와 닥스로 가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그 헤리티지라고 하죠. 아니 뭐 결국에는 약간 그냥 좀 비싼 거, 비싸고 이쁘고 좀 그런 거 좋아. 약간 좀 명품 느낌 나고 그냥 좀 이렇게 신발 신어도 좀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 많고 좀 이렇게 콜라보 막 이런 거 좋아해. 이러면은 이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얘기했구나.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두 개 나눠져서 그래 나는 이제 밑에 거 중에 고르겠다. 마음이 섰어. 나 약간 그래 나 사실 깊게 생각해보니 좀 허세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이 밑에 몽키와 닥스를 보면은 뭘 사야 되느냐? 이게 사실 둘 다 진짜 똑같아요. 똑같고 틀린 거라고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클러치가 있냐 없냐 차이와 그리고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원이나 이런 거 보고 그 뭐 진짜 뭐 100이니 101이니 뭐 이런 수치 보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디자인 보고 고르세요.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거 보고 고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긴데 이거는 아마 꽤 익숙하신 모양일 것 같아요. 묻다 베스파죠. 베스파 125 라인입니다. 원래 여기서 라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뭐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얘는 첫 번째는 LX 125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마 베라 125 그리고 마지막은 스프린트 125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 게 GTS라는 모델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GTS 125. 근데 이거는 뺐어요. 이거는 왜 뺐냐면은 이 베스파 125 라인이 특이한 게 LX 모델이 얼마더라? LX 모델이 399만 원이고 프리마베라와 스프린트가 같은 500만 원대고요. 근데 그 GTS 125라고 있어요. 근데 얘가 많이 비쌉니다. 7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GTS 125는 어쨌든 간에 125cc인데 이 정도 가격을 하는 게 저는 그 입문으로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입문용으로는 그렇게 썩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오토바이라서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 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LX125의 가격은 399만 원, 프리마베라는 569만 원, 그리고 스프린트는 589만 원입니다.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혼다 오토바이들보다도 비쌉니다. 근데 이게 비싼 이유가 그냥 원래 베스파는 비싸요. 그러니까 같은 cc에 같은 급 스쿠터류랑 비교를 해봐도 좀 비싼 편이에요. 실제로 얘네가 그 뭐 혼다 오토바이나 뭐 야마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프리미엄급 125cc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죠. PCX 그리고 뭐 MX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도 500이 안 해요. 얘네들이 한 400 후반? 한 80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혼다나 야마하나 이런 데서 나오는 125cc 그 뭐 네이키드나 알차 스타일 한 이 값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해 그 값이랑. 그래서 이 프리마베라 이 베스파 그 오토바이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각 브랜드에서 다른 데 있는 각 브랜드의 125cc들 중에서 제일 좋은 오토바이들 가격이랑 거의 동일해. 근데 그 생각하면은 근데 그것도 125고 베스파도 125인데 같은 값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능이 아예 달라. 성능이 베스파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일본 차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그돈씨라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베스파는 어쩔 수 없이 그돈씨라는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스파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런 룩을 갖고 있는 스쿠터가 지들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선택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베스파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좀 귀엽고 뭔가 이런 유럽 감성 나고 이런 오토바이들이 그냥 베스파가 유일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랬어. 옛날부터 베스파가 유일했어요. 근데 이제 그 베스파가 밀려난 시기가 한 번 있던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 그때 일제차들의 클래식 스쿠터들이 나올 때, 일제차에서 나오는 클래식 스쿠터 혹은 패션 바이크들이 나올 때는, 그때는 베스파가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얘네가 너무 비쌌거든, 월등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프라도 썩 좋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대로 베스파라는 그 수입 업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거 전에 무슨 뭐 한 07, 뭐 08 아마 이 정도 될 건데, 이때 베스파 뭐 PX라고 해서 나오는 모델들이 굉장히 불편한 바이크였어요. 이쁘지만 불편한 바이크.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처럼 좀 뚱뚱해졌지만, 사실 디자인은 옛날 게도 나왔는데, 프리마베라, 스프린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LX125 이런 게 나오면서 클래식 스쿠터로서는 진짜 이제 넘을 수 없는 베스파의 유일무이한 그 독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중국산 바이크들이 껴 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람브레타라든지 무슨 뭐 야르스였나? 이거 이제 보니까 이름이 야르?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클래식 스쿠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산 바이크. 근데 다 부질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다. 그 푸조 장고 있고 알로이 뭐 있고 뭐 등등등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베스파가 제일 좋아. 만듦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비쌀 뿐이죠. 다른 거에 2배 가격 하는 거지. 제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이 그 중국산 클래식 바이크의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정말 이제 그들만의 리그, 이 청나라 리그를 정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치만 결국 베스파가 답이다. 이 클래식 스쿠터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베스파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안에서의 모델들을 좀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있죠. 생김새가 얘네들은 거의 흡사하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진짜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LX125라는 이름으로 399만 원이고요. 하나는 프리마베라라는 이름으로 569만 원입니다. 거의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 네. 저는 얘네가 뭐가 다르고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싼지를 저는 모릅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베트남 베스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가? 태국 베스파? 아무튼 그 동남아에 있는 베스파 시장이 꽤 크단 말이죠. 아마 LX는 그 동남아 시장에서 만들거나 거기서 뭐 이렇게 유통이 되거나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 프리마베라와 밑에 있는 스프린트는 그냥 말 그대로 피아지오에서 만든 베스파의 이제 모기업이죠. 피아지오에서 만든 그 모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은 비싸고 얘는 좀 저렴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밑에 보면은 프리마베라와 이 스프린트 125는 생긴 게 좀 다르죠. 보면은 좀 이 헤드라이트가 일단 네모났고, 휠 모양도 좀 다릅니다. 휠 모양도 좀 다르고, 시트가 조금 다를 거예요. 백미러 모양도 좀 달라.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실상 같은 차예요. 얘네 둘이야말로 같은 차고, 얘는 뭐 생긴 거만 비슷하지 뭐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싸겠지. 기계류는 싼 데는 이유가 있어. 비싸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베스파는 그냥 가성비 생각하면은 이 LX125 사는 게 무조건 답인 것 같아요. LX125 무조건 답이고, 그거 아니면은 이 두 개인데, 이 둘 중에서 무엇을 고르느냐. 뭐 이 스프린트가 무슨 스포츠성을 좀 더 강조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완전 별반 차이 없을 거고, 뭐 서스가 좀 더 단단하다, 뭐가 어떻다 이러는데 진짜 별 차이 없을 거고요. 그냥 디자인 보고 좀 남자다운 느낌, 각지고 막 동글동글 이쁜 느낌, 네, 그거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스파는 뭐 그거 말고 할 말이 없네요. 이 LX 모델이 싸다. 그리고 밑에 프리마베라와 스프린트는 굉장히 비싸다. LX와 프리마베라가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느낌. 여기서는 그냥
싼 거 살래라든지 디자인 보고 살래라든지 뭐 그런 느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것만 얘기하겠다. 이 베스파가 생각보다 시트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베스파 너무 귀여워, 나 저거 타면 완전 샤랄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키 한 160 정도 되는 분들이 이거 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딱 허리 이렇게 싹 펴고 앉아서 이렇게 쇽쇽 다리 이렇게 쇽쇽 해서 딱 이렇게 신발 이쁘게 딱 신고 이렇게 허리 이렇게 쫙 폈으니까 이렇게 좀 살짝 가슴 살짝 내밀면서 뱃살 쏙 들어가게 하고 엉덩이 뒤로 딱 빼면서 약간 힙 라인 나오면서 운동복 같은 느낌의 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의상을 반팔로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장갑 이 맨팔에 팔뚝 딱 해서 팔뚝 얇고 이쁘게 딱 해가지고 바지 약간 레깅스 같은 거 크롭 해가지고 살짝 배 살짝 보이고 뱃살 없으신 분이 자랑해야지 이제 뱃살 갖고 이제 이 맨팔에 장갑 이쁜 거 하나 이렇게 딱 끼고 그 오픈 페이스 헬멧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쓰죠. 이렇게 딱 쓰고 뒤에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뭐 숑숑숑숑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 앞에 창이 이렇게 있고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어. 보통 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 그리고 선글라스 이제 좀 큰 거 써주고 엄청 웃어 해맑게 건치 보여줘 웃으면서 딱 이렇게 웃으면서 건치 보여주면서 이제 입술 이렇게 좀 빨개가지고요 메이크업을 한 거죠. 이제 풀 메이크업을 딱 요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좀 이렇게 샤랄라 해 갖고 이렇게 딱 해서 어깨 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마치 데드리프트 할 때 딱 어깨 잡는 것처럼 딱 해서 요렇게 몸매 딱 이쁘게 해서 딱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사진 딱 찍더라고. 항상 보면은 이게 베스파 타는 분들이 국룰이야. 이게 이 선글라스 이런 거 딱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머리도 이제 웨이브 잘 살아있고 보통 이거 오토바이 타면 머리 개떡지는데 타기 바로 직전에 사진 찍어서 그런가. 아무튼 딱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렇게 해서 사진 딱 찍더라고 항상. 그러면은 이제 보통 오토바이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나 베스파 타면 이런 모습일지도 하고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이는 이런 분들은 키가 168 이상입니다. 거의 172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간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귀여우니까 나 오토바이 뭐 귀엽게 타고 싶은데 해서 키 한 160 정도 되는 분들이 이거 타잖아요. 그러면은 몸매는 비슷할 수 있으나 사람은 머리통 사이즈는 똑같죠. 근데 상체가 짧고 다리가 짧으니까 키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상체가 좀 짧아지고 다리가 짧아지겠죠. 그러면 다리가 안 닿잖아요 우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 와서 앉습니다. 여기 앉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한 160 되는 분이 오토바이 베스파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이 형상이에요. 뒤에가 뒤에 남아요. 남고도 남고 여기 무슨 뭐 귀신 태우는 것 같아. 누구 한 명 태우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여기서 이제 이거랑 똑같은 색깔로 여기에 이렇게 탑박스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에요. 리어 캐리어로 이렇게 탑박스 이렇게 놓잖아. 그냥 이 탑박스 캐리어 말고 여기다 놔도 돼요. 그래도 본인 자리 나와. 약간 그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베스파가 생각보다 크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서부터는 쿼터급입니다. 그러니까 125cc 이상이죠. 그러니까 즉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지만 접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되겠어요. 로얄 엔필드 350 시리즈인데 오토바이 자체는 되게 좋아요. 좋고 잔고장에 대한 이슈도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타는 사람 보면은. 이거 위에 급이 인셉과 컨지티. 얘네들은 뭔가 주변에 타는 친구들 보면 이슈가 되게 많거든. 350 시리즈는 별로 이슈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잘 만들긴 했나봐요. 아무래도 단기통이고 하니까 고장력 확률도 적고 하겠죠. 클래식 스타일이나 패션 바이크를 타겠다 그럴 때 이 350 시리즈를 꼭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지금 내용을 보자면은 이 두 개가 이제 메테오 350 그리고 이거는 클래식 350입니다. 여기서 아마 시트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이 최근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좀 다르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아마 21년도? 1년도 맞을 거예요. 21년도에 얘네 둘이 이제 출시가 되죠. 얘네 둘 플러스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트윈 650.
이렇게 먼저 출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때 그 로얄 엔필드 차들을 좀 시승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트윈 650도 다 타보고 메테오도 타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느꼈던 느낌은 그냥 이거 뭐 괜찮은데?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예전에 타던 에스트렐라라는 바이크가 있었거든요. 가와사키 250인데 이 에스트렐라 250 탈 때 나는 느낌 정도 난다? 그냥 그런 정도 느낌이었어. 그냥 뭐 단기통으로 약간 빅싱글 같은 느낌이 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일단 중요하죠. 메테오 350이 599만원. 많이 올랐더라고.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얘네가 5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을 거야. 그래서 진짜 미쳤다, 너무 싸다 막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 클래식 350이 587만원. 얘네들 가격은 이제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고 지금 기준으로도 이제 이 가격이에요.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출시 가격이 너무 싸다. 얘네들이 그래도 350cc의 바이크인데, 그리고 로얄 엔필드라는 차가 비록 인도 차지만 그래도 얘네가 그 밸류가 없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아. 다 들어는 봤어. 이제 그런 차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인데 그 값이라고? 너무 싼데? 이래서 이제 엄청 인기가 많았던 좀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메테오 350 특히 노란색, 이 클래식 350 약간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두 컬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주변에서도 이제 125cc 타다가 자기도 좀 위에 거 타볼래 이랬을 때 타던 125cc 뭐 예를 들면은 베스파, 커브 이런 거 팔고 사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지금은 진짜 이거 중고 가격 미쳤죠. 이거 중고가가 이거 잘 고르면은 300만원 아래도 골라. 그러니까 앞자리가 200대에서도 고릅니다. 근데 뭐 그게 그 차가 좋냐 괜찮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21년도면은 지금부터 5년 전이잖아. 근데 5년 전에 출고가가 460만 원이었어. 그럼 출고가가 460만 원인 오토바이가 입문자들이 한번 거쳐서 찍먹을 하기 때문에 그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중고시장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오토바이가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1에서 한 23년씩 정도만 돼도 이거 반값 떨어지죠. 이건 진짜 반값 떨어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200만 원대가 나오는 거야, 중고 가격.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 진짜 이 가성비는 정말 넘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보자면은 얘네 둘은 사실 그냥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지만 약간 이 후렌다와 이 앞에 카울 부분류 요런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메테오가 조금 더 세련됐고 클래식은 올드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올드하다고 말하는 게 맞아. 클래식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워. 왜냐면 너무 둔하거든. 너무 둔해. 근데 이제 이러는 와중에 350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블렛 350이에요. 이 블렛 350이 어떤 차냐면은 이게 진짜 로얄 엔필드의 대표적인 차 중에 하나가 이 블렛 500이 있단 말이에요. 이 블렛 500은 옛날부터 나왔어. 500cc 단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거친 오토바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아무튼 이 블렛 500은 저한테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엄청난 잔고장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잔고장을 사실 고치기가 힘든 거나 아예 차에 문제가 있는 잔고장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힘들죠. 오토바이가 어쨌든 계속 고장이 난다는 거는 쉽지 않겠죠. 일단은 디자인으로는 진짜 미친 상위, 완전 진짜 1티어 클래식 바이크다. 근데 여기에 블렛에 그게 다 있어요. 클래식과 빈티지와 심지어 세련됨도 있어. 350은 그래도 좀 그 블렛의 느낌을 좀 그나마 좀 살리긴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블렛도 이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요 지금의 메테오와 이 클래식 350보다 디자인적으로는 블렛 350이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묘한 차이인데 조금 더
괜찮아요. 특히 이 시트의 이 형상과 이 옆에 있는 이 네모 박스 요게 좀 간지야. 근데 예전 블랙 500도 그랬어. 블랙 500이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굉장히 좀 그래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차인데, 이런 그 실소유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이슈 때문에 선뜻 중고로 괜찮게 나와도 뭔가 경험해보기 어려운 차다.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검증된 350 엔진으로 블랙 350이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이 위에 있는 좀 올드하고 세련됐지만 못생긴 350 드래피에서 조금 더 괜찮은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에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기회가 없네요. 자, 그리고 또 요거 밑에 것도 있는데, 이거는 헌터 35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50 엔진이고요. 차대나 이런 것도 공유를 하겠죠. 할 것 같아요. 이 형상을 보니까 공유할 것 같은데, 약간 뭐냐면 얘네들은 진짜 완전 쇠땡이거든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쇠땡이. 그냥 오토바이가 견고하다. 그냥 그것 때문에 만든 그러니까 쇠땡이 오토바이들이야. 근데 이 350 같은 경우에는, 헌터 350은 약간 그 스크램블러라는 포지션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에 있는 쇠땡이들과 다르게 조금 더 경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타봤는데, 확실히 얘네들보다 가벼워. 느낌이 가볍고 시트고도 좀 더 뭔가 이렇게 더 편안하고요. 오토바이 자체가 좀 작은 느낌이야. 근데 아마 이것 때문 아닐까? 이거 휠 크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컴팩트해 보이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좀 더 가볍고 접근이 편하다. 그 심지어 가격도 다른 거에 비해 쌉니다. 얘가 지금 나오는 출시 가격이 499만 원이에요. 아, 블랙 이거 얼마인지 얘기 안 했구나. 아, 이거 까먹었네. 이 블랙 350은 530만 원입니다. 근데 헌터 350이 49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얄 350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싸요. 그래서 헌터 350이 지금 그러니까 2026년이죠. 헌터 350이 아마 2024년인가 나왔을 건데, 아무튼 26년 기준으로 보면은 로얄 350 시리즈 중에서는 입문용으로는 얘가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싸고 가볍다. 이 가벼움을 무시 못하거든요, 입문자들한테 진짜.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이제 여담을 얘기하자면은, 이 메테오 350과 클래식 350 얘네들로 입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커브나 스쿠터만 타. 근데 이걸 오래 타지 않았어. 이거 진짜 한 3개월? 짧게는 진짜 한 1개월 미만 타다가, 한 1개월 미만 탔으니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타다가 나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커터 간다. 이러고 이때 이소를 따서 메테오 클래식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진짜 말 그대로 태어나서 오토바이 한 길면 3개월, 짧으면 1개월 탄 거거든요. 따로 라이딩 연습이나 이런 거를 당연히 안 했을 거고, 뭔가 좀 다양한 경험을 더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넘어온 분들 중에서 5명 중에 한 3분 정도는 전부 다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야. 제꿍 혹은 저속 슬립. 이 사고가 진짜 무조건 있었어. 근데 이게 사실 제꿍이랑 저속 슬립은 이 오토바이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다루지 못할 때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코너를 타다가 코스 이탈을 한다, 아니면 뭐 빠르게 달리다 핸들이 털린다, 이거랑 다르게 약간 내가 오토바이의 컨트롤에 좀 미숙할 때, 근데 그 미숙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유턴, 좌우 회전 이럴 때 앞브레이크 밟고 떨어지는 거, 앞부 꽝 밟아서 핸들이 이렇게 꺾인 상태로 꿍 떨어지는 거, 요런 상태. 그리고 오토바이의 무게가 감당이 안 될 때, 이럴 때 그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야, 오토바이 무게를, 내 몸이. 그래서 어떤 일정 이상 그 오토바이의 뱅킹각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사람이 타잖아요. 이렇게 타고 있어. 이렇게 그냥
라이딩 중에 이렇게 뱅킹각이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저속이나 제궁이나 이럴 때 오토바이 뱅킹각을 이렇게 주다가 한번 삐끗하면 얘가 안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발 좀 더 타라. 좀 더 타셨으면 좋겠다. 좀 더 타고 진짜 6개월만 채우고 올라가라. 왜냐면은 한 6개월 정도면은 오토바이 타고 이런 돌발 상황을 맞이할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한 1개월, 3개월 가지고는 어떤 특정 돌발 상황을 맞이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특정 돌발 상황이 딱 오면은 커브나 스쿠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안으로 떨어지네 이러면은 그냥 발로 딱 버티면 돼. 가볍잖아. 딱 버티면 되는데 얘네는 무거우니까 그거 버티겠다 치고 발 내렸다가 다리 다쳐. 그리고 넘어지면서 손 다치고.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간과하는 거죠. 네. 오토바이의 무게가 무거우면은 작은 사고에서도 생각보다 크게 다칩니다. 근데 가벼운 바이크는 작은 사고에 잘 안 다쳐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이 125cc를 타고 한 오래 안 됐어. 한 3개월, 1개월 됐어. 근데 난 때려 죽여도 입문해야 돼.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로얄 엔필드가 만만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고르겠다 싶으면은 가벼운 거 타시는 거 추천드려요. 가벼운 거. 좀 그게 저는 좀 정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로얄 엔필드 차들은 그렇게 가격대가 저렴하고 이 좀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게 좀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이 트엄 400 시리즈인데, 야, 얘네도 이제 한때 엄청나게 핫했죠. 근데 뭐 지금도 핫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얘네는 빠르게 일단 가격부터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는 이제 스피드 400이죠. 스피드 400 680만원, 스크램블러 X 705만원, 그리고 아래는 스크램블러 X C 842만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되게 미세하게 올랐네요. 이거 처음에 트엄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게 나온다 딱 했을 때 아마 65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중간이야. 700이 안 되는 가격. 근데 지금은 조금씩 올라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XC가 요번에 새로 나온 400cc 모델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가격이 조금 정상 가격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따져도 지금 봤을 때 트라이엄프라는 이름에, 그리고 이 400cc에다가 얘네가 갖고 있는 디자인, 그리고 추가로 얘네가 갖고 있는 재원, 이거 생각하면은 사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진짜로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오히려 좀 싸다라고 느낍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 제가 이 재원을 보면서 좀 와 대박인데라고 느꼈던 게, 이 재원상 성능이 듀크 390이랑 성능이 비슷했어. 이 400cc급 정도 되는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 본격 네이키드 스포츠 바이크랑 같은 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로얄 엔필드라든지 이 이후에 볼 혼다 거나 이런 거는 재원상 얘네 급에도 못 들어가. 근데 가격은 비슷합니다. 혹은 더 비싸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얘네가 오히려 가성비죠. 이렇게 단기통 400cc 이 디자인의 트라이엄프라는 이름에 이 재원, 이 성능의 이 값이다. 최고, 엄청난.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기통이니까 단기통 중에는 좋은 성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그때 그렇게 나와서 와 이거 엄청 인기 많겠다 싶었고, 실제로도 인기가 많았고요. 말도 많았죠. 분명한 이슈가 있었어요. 되게 확실한 이슈가 있었고, 이 이슈에 대한 어떤 대응이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요, 25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국내에서, 근데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는 나와 있던 차였어.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트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25년도에 이번에 들어온 걸로 끝이다. 앞으로 나올 예정이 없다.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가격 인상이 엄청 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좀 가져와서 팔겠다 해서 좀 싸게 갖고 왔으니 소비자들한테 약간 서비스 마인드로 싸게 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케팅이 됐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저들의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좀 비슷한 말을 들었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에서 있는 직원들도 몰랐겠죠. 알고 보니 26년도에도 똑같이 나오고, 심지어 모델 추가까지 되었죠. X, C 모델로. 그 당시에 25년에 출시했던 그 가격, 그러니까 지금은 30만 원이 인상됐지만 그때 650만 원으로 나왔던 그 가격이 획기적으로 싼 게 아니었어. 그냥 제값이었고 26년이 되니까 조금 비싸져서 이 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5년에 사실 이거 지금 진짜 개꿀이다, 이 가격 진짜 개꿀이다 이러면서 다시는 없을 가격이다 이러고 샀던 사람들은 사실 26년식 가격 보고 이럴 거야. 뭐야,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뭐 그냥 샀으니까 잘 타면 되죠.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기분 탓. 이슈는 뭐였냐면은 잔고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잔고장이냐 뽑기냐 혹은 고질병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좀 트라이엄프가 고질병인 바이크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저가 라인에서.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고질병에 가까운 내용일 수도 있다. 새로 나온 바이크는 좀 그거를 개선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희망회로 돌려야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두 차종 다 제가 가까이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모임에서 이제 이 차종을 타는 분들이 있어서 타봤고요. 소감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적극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적극 추천이란 말이, 일단은 오토바이에 그냥 딱 봤을 때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와 이쁘다, 이 말이 나오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으신 분들, 클래식 스타일이지만 좀 성능이 좋은 걸 원한다, 그러면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스피드 400 같은 경우에는 시트고가 꽤 편하네요. 이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라든지 뭐 전부 다 이걸 타기가 수월합니다. 키 작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월하고. 근데 이제 이 스크램블러 X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시트고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키가 177인데 제 키에서도 와 높다 이 말이 절로 나와. 그래갖고 약간 시트고만 보면은 뭐 듀크나 조금 시트고 높다 싶은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큼이 되는데 얘는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체감이 얘는 진짜 개 높아요, 진짜. 이게 타이어 때문에 그러나? 이게 약간 타이어가 커서 와 이렇게 굴빵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좀 높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시트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고 때문에 약간 이 오토바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저는 좀 시트고 보고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는 뭐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머플러 소리가 순정임에도 나쁘지 않아요. 좀 동동동하고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은 있지만 좀 이렇게 뭔가 롱 스트로크에서 나오는 이렇게 퉁퉁퉁 때려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두둥 두두둥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괜찮은 사운드를 주더라고요. 나쁘지 않았다. 순정으로만 타도 괜찮은 오토바이.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딱 봐도 그냥 멀티 느낌, 마치 그 어드벤처 같은 스타일로다가, 그죠? 장거리 다니고 모험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거랑 사실 생긴 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 머플러 모양, 그리고 사이드 카울, 시트 등등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약간 뭐 달라진 것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자세히 보면은 뭐 이런 거 좀 더 달리고, 뭐 재원이나 기능적으로 더 좋아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있구나. 아 이거 있구나. 아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아 이걸 지금 봤네. 이게 아마 그 튜브리스 스포크겠죠? 요게 이제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세히 보면은 요 스포크 휠 모양이, 여기서 스포크 휠이 원래는 보통 이 림의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만나는 게 이제 스포크 휠이죠. 이 살대가.
근데 이 스포크 휠의 단점은 뭐냐면은 튜브가 들어가는 게 단점이죠. 이걸 이제 단면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내가 굳이 그림으로 안 그려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제 이런 형상이 있다 보니까 스포크 휠을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가 감싸잖아요. 이렇게 타이어가. 보통 우리가 쓰는 타이어는 이런 흔히 말해서 캐스팅 휠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를 여기에 바로 결착이 되어서 바람을 주입하면 바람이 꽝 차요. 밖으로 나갈 공간이 없죠. 근데 스포크 휠은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어를 씌워놓고 바람을 바로 넣으면은 요 살대 구멍으로 바람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주부죠, 주부. 그 주부가 따로 있어요. 공기를 막아주는. 그래서 이제 주부가 있고 겉에 타이어가 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요 스포크 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살대도 서스펜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험로라든지 충격 완화에 좋아요. 충격 완화, 험로 이런 거에 조금 더 우위에 있어.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스포크 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살대가 이렇게 뭐 외부 충격 때문에 살대가 이렇게 휘었다. 그럼 이 살대만 바꿔주고 얘네들의 장력을 봐주면은 이 휠은 그냥 계속 쓸 수 있어. 거의 뭐 반영구야. 근데 캐스팅 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데 깨지거나 이런데 크랙이 갔다? 그러면 이 휠 통째로 바꿔야죠. 그게 이제 스포크 휠의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튜브거든요. 튜브. 일반 캐스팅 휠처럼 외부 충격으로 약간 이렇게 못이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죠. 못이 폭 박혔어. 그러면은 바람이 슉 새겠죠. 이렇게 슉 새면은 어차피 여기 실빵꾸가 난 거니까 작은 빵꾸가 난 거기 때문에 바람이 한 번에 빠지지 않아. 그냥 이렇게 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빵꾸 났네 라는 거를 이제 알아채는 순간 이물질을 제거하고 빵꾸 킷, 지렁이 킷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지렁이 킷으로 이거를 바로 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공기 주입을 추가로 공기 주입을 해주면은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튜브가 들어가는 차는 아까처럼 똑같이 못이 이렇게 해서 폭 박힌다. 그래서 못이 이렇게 폭 들어와. 색깔을 바꿔서 해야겠다.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자, 이렇게 못이 있어. 그래서 못이 이렇게 폭 들어와서 튜브를 이렇게 딱 찔렀다. 그러면 여기서 이 튜브가 그냥 바로 빠박 하고 찢어집니다. 그냥 빵꾸가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물놀이 할 때 쓰는 튜브, 풍선에 못으로 찍어서 터지듯이 빵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튜브를 교체해야 돼. 이런 일이 생겨요. 스포크 휠 오토바이들의 가장 이제 좀 아쉬운 그 성능이죠.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 관리가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스포크 휠이 이쁘다 보니까 이 클래식 오토바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스포크 휠을 포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힌 튜브리스 스포크 휠이 생긴 거죠. 그럼 저 튜브리스 스포크 휠은 무엇이냐?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이 스포크가 가운데로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튜브리스 스포크 휠은 이 살대가 바깥쪽 림으로 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쪽 림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이 그 살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바깥쪽 살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게 캐스팅 휠과 동일하다. 스포크 휠의 장점도 살리면서 튜브리스의 장점도 살린다. 뭐 그런 겁니다. 이거랑 뭐 요런 파츠들 때문에 한 100만 원 더 비싸다? 그러면 그럴만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가격을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 아래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좀 더 있겠지. 뭔가 성능이 더 좋은 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정확히 몰라서 그냥 외형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트엄 400의 내용이고, 이렇게 되네요. 842만 원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얘가 좀 좋은 차다 하더라도,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입문용이잖아요. 근데 입문용에 800만 원까지 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살짝
이 중에 고른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웬만하면 이 스페이스 400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트고가 높고 좀 그런 차들보다는 시트고가 낮고 운용을 하기 좋은 차잖아. 가격도 좀 저렴하고. 왜냐면 입문이니까. 그러니까 입문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자체보다도 라이더의 숙련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입문으로 봤을 때는 쉬운 오토바이를 고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다행히 쉬운 오토바이가 제일 싸 보이네요. 자, 그럼 또 다음 거. 나올 게 나왔죠. 믿음의 혼다, 기술의 혼다, 나말량의 혼다. 바로 갑니다. GB 시리즈이고요. 이름도 너무 이뻐. GB야 GB. 이름부터가 클래식해. GB350 시리즈고 여기서부터 GB350 노말 N이라고 얘기하죠. GB350S 그리고 GB350C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대는 노말이 618만원이고요. S가 628만원, C가 638만원입니다. 야, 가격도 너무 정직해. 10만원, 10만원, 10만원 차이야.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나? 그냥 진짜 믿음의 혼다. 딱 그냥 그게 느껴집니다.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좀 차이가 있어요. 얘네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차이는 저는 좀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혼다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좀 유심히 봤단 말이죠. 그래서 느끼는 건데 좀 약간 미세한 차이지만 꽤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출시된 게 얘가 먼저입니다. GB350C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한 몇 개월 간격으로 S와 노멀이 나와요. GB350C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약간 제 생각에는 반신반의 했거든요. 괜찮은 거 맞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생긴 게 너무 로얄이야. 진짜 생긴 게 그냥 그 로얄에 나오는 클래식 시리즈 350 이거랑 너무 비슷해. 그냥 이 카울류 여기 앞에 포크 부분을 감싸고 앞에 이 무거운 휀다 카울 그리고 옆에 이렇게 뭉뚝하고 약간 이렇게 좀 둔해 보이는 거 그리고 뒤에 꼬리까지 내려오는 이 카울 이렇게 시트가 두 개로 나눠진 요 모양 이거가 클래식 350이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와서 얘기지만 로얄 엔필드 350 시리즈 중에 클래식 350과 메테오 350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이뻐. 이게 왜 안 이쁘냐면은 옆에서 보면은 요 이렇게 탱크 쉐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탱크 뭐 클래식하고 좋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이 탱크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되게 넙대대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옛날 오토바이 같단 말이에요. 이 형상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탱크 모양이 이렇게 앉아서 볼 때 이 탱크 모양이 좀 별로 안 이뻤어. 넓어서. 이 로얄 엔필드 차들도 옆에서 보면은 뭔가 탱크가 이렇게 쏠랑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생겨서 뭐야 귀엽네. 쉐입이 괜찮은데? 이랬다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넙대대해. 한없이 너부대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쁘단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GB350C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모양만 보면은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싶은 거야. 좀 그런데 싶었어.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랑 좀 다른가? 탱크 띄어서 옆에 놓고 비교하지 못했지만 앉아서 봤을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어. 좀 실망이다. 안 이쁘다.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치만 그걸 단점으로 꼽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샀겠죠. 왜냐면은 처음에 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룩이면은 이게 비슷한 룩이면은 굳이 이 돈 주고 이걸 살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메테오 사지. 클래식 350 사지. 똑같이 생겼는데 다를 거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래도 좀 다르겠지. 혼다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S와 노멀이 나왔는데 S랑 노멀은 탱크 쉐입이 저거랑 달라. 완전 달라요. 그리고 얘네 둘이 탱크 모양이 같고요.
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휀다류, 그리고 그 포크를 감싸는 포크 커버, 그리고 이제 헤드라이트를 감싸는 이 브릿지, 그리고 탱크, 사이드 카울, 프렌다, 이게 이제 얘 전용으로 나오는 파츠인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드 카울은 이제 같이 쓰죠. 탱크 사이드 카울은 동일하게 쓰고, 이제 휀다가 다르죠. 리어 휀다가 다르고, 앞에는 요 부분도 좀 다르네요. 이 스포츠가 좀 그 S 모델이 짧고 노멀은 좀 기네요. 뭐 그렇게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같은 이름으로 컨셉을 딱딱딱 다르게 해서 만든 그 내용들이 좀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좀 모양새나 이런 것들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이쁘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만, GB350 노멀 탱크 이쁨 너무 좋고, 이 휀다 모양 아주 좋고요. 리어 휀다 조금 둔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 세모. 그리고 포지션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 스텝을 놓는 위치가 좀 달라요. 이거를 그냥 노멀 스텝이라고 합시다. 노멀 스텝. S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휀다가 좀 짧네요. 뭐 이거는 뭐 상관없고, 탱크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시트랑 요 리어 휀다가 이렇게 날렵하게 빠지는 모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극호입니다. 너무 이뻐요. 아, 머플러 얘기하니까, 이 머플러 이렇게 크롬으로 빠진 머플러 이쁘죠. 자, 근데 얘는 이 머플러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굳이 머플러를 블랙으로 했어야 됐나? 그냥 머플러는 노멀하고 같이 쓰지, 적 모양으로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그런 거고. 이 스텝이 얘는 이제 약간 그 미들 스텝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키드 포지션의 스텝이다. 살짝 이 위에 있는 노멀보다 얘가 조금 더 높으면서 뒤로 빠져 있습니다. 약간 그래요. 조금 더 공격적인 뱅킹각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카울류, 이거는 이제 클래식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죠. 예, 이거는 이제 약간 호불호가 있는 거고, 이 휀다와 시트도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 카울류 오케이, 좋아, 이거 약간 클래식하다 해. 근데 얘 탱크가 얘도 그냥 똑같이 이 모양으로 하지 그랬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클래식하게 하려고 더 둥글럽적한 거 했나? 좀 아쉬워요. 이 시트도 일부러 이거 떼고 이제 싱글 시트로 약간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다 이건가? 뭐 그래, 오케이, 시트도 괜찮아. 사이드 카울 조금 못생겨, 너무 메테오스럽지만 그러니까 얘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이 사이드 카울하고 탱크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이제 뭐 오히려 이 클래식 내용에 맞게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뿅뿅뿅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노멀 버전이나 S 버전이 가장 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이 S 버전에 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또 얘기해줘야 돼.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있더라고. 자, 어쨌든 얘네들은 똑같은 성능에 똑같은 스펙을 가진 같은 차대 엔진 거의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 GB350C나 노멀 얘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때 단 한 번도 소리가 이쁘다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소리가 별로 이렇게 들리는 오토바이가 아니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저수지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저수지 옆으로 약간 이렇게 산 딱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이제 그 저수지 끼고 돌아가는 도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1차선 도로가 쭉 있어, 도로가. 내가 이제 여기 서서 낚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 잡혀가지고 낚시 더럽게 안 되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랑 저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야. 막 두둥둥둥둥 막 두둥둥둥둥 하면서 멀리서 오토바이가 와. 소리 듣고 뭐야, 단기통이네? 뭐야, 어떤 썩차지? SR400인가? 뭐 CB400SS인가? 소리 너무 이쁜데? 이러고 있는데 가까이 와서 지나가는데 이거더라고요. 얘가 지나가는데 소리가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왜 예전에 나는 N이나
C를 봤을 때는 소리가 이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날 보니까 소리가 이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엔진은 같더라도 머플러가 다르면 소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GB350S는 머플러 소리가 타격감이 있는 거야. 밖에서 듣는 내가 타격감이 있었거든요. 둥둥둥 두둥둥둥둥 하면서. 그러면은 타는 사람한테도 분명히 그 타격음이 들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야 S 머플러 소리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S에 좀 꽂혀 있긴 합니다. 이거를 꼭 이거 어떻게든 약간의 좀 그 시승을 좀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N이랑 S랑 시승 비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근데 또 혹시 모르죠. 낚시하고 있을 때 이 N이나 C가 지나가는데 똑같은 타격감이 느껴질지도. 그러니까 아무튼 타격감이 있는 소리였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S가 가장 되게 극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스텝이 약간 좀 미들 스텝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 스텝 포지션이 이제 그 네이키드 포지션처럼 12400이나 이런 포지션 느낌일 거란 말이죠. 지금 타는 이제 12400 SS나 이런 류 포지션은 이제 이거에 가깝긴 하겠지만,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좋아합니다. 그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 GB N이나 요 S 요 둘 중에 하나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C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취향이에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거. 자, 여기는 이제 그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얀과 게릴라인, 그 450 시리즈라고 보면 되겠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얘가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450, 얘는 게릴라 450. 자, 일단 가격은 히말라얀 같은 경우에는 739만원. 와, 꽤 비싸네요. 이 그 로얄 엔필드 치고는 비싼 가격.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599만원이에요. 같은 450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왜지? 이 값이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메테오 가격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우선 그 히말라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전 모델이 있었죠? 그 411이라고. 근데 저는 이 히말라얀 411 디자인이 되게 이뻤는데 약간 뭔가 그 옛날 전자시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히말라얀 411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와, 되게 카시오처럼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모양이 좀 되게 뭐 좋게 말하면 세련돼졌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이 장르에 좀 취향이 아니어서 그런지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넘어갈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다의 그 미들급 이상이죠. 얘네들도 혼다에서 좀 약간 장르적인 취향을 받는 오토바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원래 지금 아까 GB350에서 그 입문자들을 위한 오토바이의 내용은 끝났어야 돼. 거기서 끝이에요, 사실. 그냥 약간 좀 뭐랄까 좀 서비스 개념 같은 느낌입니다. 입문자를 위한 오토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치만 125cc만 한 3년 탄 사람한테는 가능할 듯? 약간 이런 느낌. 뭐 여기는 이제 그 CL500, 여기는 레블 500, 여기는 CRF500. 500이 아니구나. 왜 너 500이야 왜? 300이죠, 300. 그러니까 CRF 같은 경우에는 같은 300cc면은 아까 그 GB들하고 같이 있어도 무방했을 텐데 굳이 일로 바꾼 이유는 뭐 얘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L500 같은 경우의 가격대를 한번 보죠. 얘는 922만원, 레블은 898만원, CRF 300은 782만원이에요. 일단 가격대가 뭐 입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싸죠. 네,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요. 일단 700만원이 넘어갔다는 순간부터 입문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 그치만 125cc만 3년 탔다? 그럼 가능할지도. CL500부터 아니야, 이거 레벨부터 봅시다. 네, 이 레벨이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오토바이인데 혼다의 약간 뭐랄까 클래식 바이크, 패션 바이크의 그 미들급 레벨 500이 출시가 되면서 이 레벨 500이 정말 정확하게 없는 자리에 땅 들어와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미친 듯이 인기가 있었죠. 때는 이제 그 코로나 시절, 아마 21년
그 전인가? 한 20년에서 21년 사이 이 정도의 레블 500이 출시가 됩니다. 21년 기준으로 21년이 맞나? 이게 아마 정식 출시된 게 23년, 22년인 것 같다. 정식 출시는 22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병행 레벨이 들어와요. 300과 500 두 대가 들어옵니다. 이때는 레벨이냐 레벨이냐 막 뭐 부른 사람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행 수입 업체에서 레벨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 연식에 클래식 바이크가 없었어. 아예 지금처럼.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는 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철 지난 단종 클래식 바이크들이 한참 비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종 클바들이 가격이 막 상승할 때였어. 그래서 이때 SR400이 한 800만원 막 이렇게 부를 때 사람들이 와 미쳤다 무슨 SR400이 800을 하냐 막 그 돈씨 막 이러고 있을 때 얘네가 들어온 거야. 근데 들어왔는데 얘네가 가격이 그때 당시에 900만원대였어요. 900만원이 넘어. 거의 한 근 1000만원 됐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SR400 800만원 주고 살 바에는 랩을 900만원 주고 산다 막 걔 가성비네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2년쯤인가 이 기준으로 혼코에서 정식으로 들어옵니다. 정식 랩을. 근데 이때 들어온 정식 랩을은 500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랩을 500이 들어왔는데 가격이 800만원대였어요. 그러니까 90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병행으로 들어왔던 분이 정식이 더 싸. 그러니까 그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식이잖아.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던 요 느낌이 좀 그냥 그 돈씨가 좀 사라지는 분위기? 그리고 레벨이 정식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엄청 잘 팔렸어요. 뭐 줄 서서 샀어. 매물이 없어. 계속 나가. 근데 희한하게 이 레벨이 그렇게까지 만족감을 좀 못 준 오토바이였나 봐요. 레벨이 중고 시장에 엄청 많이 풀립니다. 계속 나와 중고 시장에. 그러니까 뭐 사실 많이 사니까 많이 팔린다. 중고로 많이 나온다. 이것도 맞거든요. 신차로 많이 사람들이 찾으니까 중고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레벨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야.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는 오토바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그렇게 크게 못 주는 오토바이인 것 같아. 근데 뭐 그 이유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일단 500cc라는 게 이제 그렇게 센 cc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소 입문으로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cc이긴 해. 더군다나 레벨이 이 시트고가 엄청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고 낮지 가격대가 만만하지 하니까 살짝 아메리칸 스타일 할리 사기엔 부담스럽고 그리고 뭐 다른 클래식 바이크는 없고 얘는 그래도 좀 클래식 바이크 룩은 나니까 그리고 막 그 약간 구형 느낌의 올드 바이크처럼 이렇게 아메리칸은 또 아니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레벨을 사서 탔는데 생각보다 너무 금방 적응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응을 빨리 해버리니까 이 레벨을 봤던 사람들은 이 레벨의 상위 버전인 할리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레벨 타보고 한 몇 개월 타보니까 나 할리 타도 될 듯? 이 생각을 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이 중고시장에 되게 좀 빠르게 나온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신차로도 많이 사고 중고로도 많이 팔리는 그런 오토바이였다. 그 이후로 레벨은 좀 중고시장에서도 점점 입지가 좀 줄어서 약간 좀 뭐랄까 비인기가 되어버리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지금 사실 레벨 500은 좀 비인기 종목이 됐어. 근데 이제 단종 클래식 바이크는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지금 SR400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0만원 무조건 이상이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레벨이 이제 이런 포지션을 가지면서 있던 찰나에 CL500이라는 차가 나옵니다. CL500이라는 이름을 딱 달고 나왔어요. 이 단종 클래식 바이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꿈의 차, 썩차 좋아하는 사람한테 꿈의 차 CL400. CL500이라고? 두근두근. CL400의 복각인가? 미쳤다. 무조건 지른다. 좋댔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야. 뭐야? 이거 레벨이잖아. CL400은요. 원래 CL400 모델이 그 12400SS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통으로서 여기 있죠. 여기
단기통으로서 이 엔진에서 여기서 매니폴드가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유려하게 업머플러로 이게 CL400의 시그니처거든요. 심지어 이 업머플러가 양쪽에 두 발이야. 쌍발이야, 쌍발. 한쪽은 하나는 이쪽으로 나오고 하나는 반대편으로 가요. 단기통임에도 불구하고 매니폴드가 두 개로 빠진다. CL400이 그 모양새가 시그니처였거든요. CB400SS 형태에다가 그렇게 빠져서 스크램블러 스타일. 근데 CL500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 진짜 실망의 실망을 아주 그냥 욕을 이때 혼다가 CL400이라고 나왔지. 그리고 호넷 750이라고 나왔지. 호넷 750이라고 나왔는데 2기통. 욕을 진짜 안 할 수가 없어. 한 장르에 이 시그니처였던 모델의 이름을 바꿔 나올 거면은 복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몽키일리오 복각한 것처럼 뭘 이름을 박았으면 복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옛날의 모습은 한 개도 없어. 이거 엄머플러라고 이거 달아놓고 이거 CL500이라고 만든 거라고? 정말 어이가 없는 네이밍이었죠. 사실 오토바이만 보면은 그렇게 비호감 오토바이가 아니거든요. 나름 이뻐. 물론 이제 이 머플러는 좀 못생기긴 했습니다. 두꺼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원통으로 쓰지 그냥. 왜 이렇게 달아놨대? 하여튼 못생긴 오토바이일 수는 있으나 이 머플러 때문에. 근데 이 오토바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오토바이예요. 튼튼하고 고장도 없고 랩을 겨울을 같이 하는 오토바이니까. 그러면은 CL500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랩을 스크램블러 500이다 해서 랩을보다 한 50만원 비싸게 딱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안 그래도 랩을에 좀 아쉬운 부분, 시트고 낮아서 너무 입문용 바이크 같고 멀리 가기도 부담스럽고 뭔가 활용도가 좀 적어 이랬는데 랩을 스크램블러 500입니다 여러분. 거기 타이어 듀얼로다가 깍두기 타이어 끼시고요. 이 그 프레임 머플러 밖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가방이나 이 박스 뭐 러기지 백 달 수 있는 거 있고요.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난 외장 프레임을 이용한 어떤 다른 파츠들 이렇게 좀 할 수 있고요. 너클 가드 끼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랩을 스크램블러 스타일로 타십시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판매율보다 4배는 더 판매됐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CL로 바꾸고 나와서 그냥 스크램블러를 찾는 사람들 많았거든. 그냥 스크램블러. 근데 얘가 이름이 CL이라 외면받았어. 나도 그랬고. CL400을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겠죠? 그냥 이거 이쁜데 탔을 수 있어. 근데 CL400을 아는 사람은 이걸 보고 이 이름 보고 에이 저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CL400을 모르고 CL500을 산 사람한테 CL400 안 산 얘기해줘. 너 이거 원래 이게 뭔 줄 알아? 이러고 보여줘. 옛날 CL400. 그 옛날 CL400 보면은 결국에 알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름이 잘못됐어. 랩을 스크램블러 500. 지금이라도 바꿔라 진짜. 안 늦었다. 아직 이 급의 이 포지션이 아직 있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랩을 스크램블러 딱 바꾸고 어디다가 이제 그 랩을 스크램블러라는 근데 엠블럼 하나 만들어줘야 돼. 이 이름 바꿨으니까 가격 유지하고 이거 이제 이것도 휠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 그거 튜브리스 스포크 만들어. 그래서 이벤트해. 튜브리스 스포크 만들고 아까 말했던 여기 스티커 랩을 스크램블러 500 엠블럼 만들어서 기존에 저희 이 오토바이를 CL500일 때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두 파츠를 40%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딱 해버려. 그러면 바로 이 CL500 중고 시장에서 드디어 CL500이 이름이 바뀌는구나. 스크램블러. 이제부터 너는 랩을 스크램블러다. 중고 시장에서 이제 CL500 줍줍 한다고. 그럴 수 있어, 진짜로. 왜냐면 얘가 중고 시장에서 엄청 싸요. 그러니까 922만 원인데 중고가가 거의 막 500, 600이래. 아쉬운 오토바이죠. 그만큼 산 사람들은 은근 많아. 은근 많이 샀는데 그 산 사람들은 전부 다 CL400을 몰랐어. 근데 샀다가 주변에서 너 병신아 CL400이 너 CL500이 무슨 오토바이인 줄 알아? 너 원래 CL400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러고 CL400 보여줘. 그랬더니 CL400 보자마자 이 씨발 내가 이런 개 근본 없는 병신 탔네 이러면서 이제 바로 중고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장난이고요. 네. 아무튼
중고 시장에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중고 가격이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그 CRF 듀얼 오토바이고, 사실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오토바이보다 제 기준에서는 얘가 훨씬 더 패션 바이크입니다. 이게 원래는 목적성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온로드, 오프로드, 그리고 이제 뭐 엔듀로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험지를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진짜 진정한 패션 바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클래식 바이크 스타일로 도심에서 즐기는 그게 아니라 얘는 진짜 찐 그 아웃도어 감성의 패션이 나오거든요. 이 뒤에다가 짐 달고 해서 이제 그 모토 캠핑, 짐을 좀 가볍게 싣고 가는 어떤 여행, 완벽한 아웃도어 패션 바이크. 그래서 그 키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남자분, 사실 여자분들 타기도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자분들도 은근 높은 거 타는 다 타.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 키가 뭐 한 75 이상 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좀 멋쟁이, 약간 멋쟁이 아웃도어 패션, 그리고 뭐 워크웨어, 빈티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헬멧 반모 하나 딱 쓰고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수염에 장발 휘날리면서 이거 타면은 그냥 패션 그 자체죠. 개멋있죠. 이건 바로 성수동이야. 이런 애들 타고 그런 거 하면은 성수동 못 가요. 이런 애들은 성수동 못 가. 얘네들은 끼케야, 강동, 하남 뭐 이 정도? 네, 이 강동, 하남 약간 이쪽에서 놀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바로 성수동, 그냥 쌉 가능이죠. 장발, 수염, 옷 약간 이렇게 짤뚱하게 입는, 약간 그 옛날 미국 패션, 미국 워크웨어, 성수에서 홍대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하여튼 요렇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재밌죠? 너무 재밌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알 테고요. 모르는 분들은 저거 뭐야? 이럴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가와사키,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바이크네요. 생각해보니까 가와사키의 W230 라인에서 나오는 한정판인 메구로 S1이에요. 이거는 지금 일단은 국내 출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해외나 일본에서는 이 두 개가 별개로 나오죠. 그러니까 W230인 모델과 그리고 메구로 S1이 따로 나와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없습니다. 그냥 스킨만 달라요. 스킨. 그 스킨이라고 하면은 이 타올류의 컬러 그리고 엠블럼 이것만 다릅니다.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그 일본 현지 가격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W230이 일본에서 60만엔 정도? 이 정도 가격이에요. 그리고 메구로 S1이 80만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뭐 한 100만원 후반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막 200~300만원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봤을 땐 이랬고, 출시 예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출시된 다음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메구로 S1만 들어오거든요. 이것만 들어와요. 그게 이 모델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 가격이 990만원. 야, 이거는 진짜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얘를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랑 이거 플러스 그리고 스쿠터 하나 더 사는 거야. 베스파 946.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아는 분들 알 텐데, 이 베스파 946은 그 매년 한정판으로 나오는 모델이고요. 가격은 이제 2,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한정판이니 뭐니 해서 뭔가 그 이벤트로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매년 나와. 어느 순간부터 매년 그 왜 우리가 그 용의 해, 뭐 토끼의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년 나옵니다. 그냥 그 에디션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베스파가 이제 그 베스파 이제 그 말 에디션. 올해는 말 에디션 나왔고, 작년에는
작년이 뱀이었죠. 작년에는 뱀으로 나왔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매년 나오는 오토바이라 지금 당장 살 수 있어요. 2,300만원. 자, 그래서 메구로 S1과 베스파 946을 세컨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대 소유하는 거죠. 이것이 그거 같아요. 바리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돈지랄. 이거 하는 사람이 정말 보고 싶다. 네, 바리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돈지랄. 아주 그냥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뭐 아까 전에 그 CRF 뭐 이런 거 뭐 성순이 뭐니 얘기했잖아요. 얘는 그냥 바로 그냥 강남이죠. 얘는. 이거 이렇게 두 대 소유했다? 아니, 그러면은 강남 벗어나면 안 돼. 이거 두 개는 강남 밖으로 타고 갈 오토바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네. 네, 너무 재밌네. 아무튼 뭐 이 헛소리는 그만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그 W230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예전에 가와사키에서 나왔던 그 에스트렐라라는 모델하고 되게 닮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에스트렐라를 보고 뭐 W250이다, 동생 W 동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많이 닮았어.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W800과 꽤 유사하게 닮았고 W라는 이름을 같이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형상이나 외형은 진짜 에스트렐라 250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많이 닮았어요. 많이. 되게 이뻐.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이 가격을 보기 전에 이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 메구로 S1이 아니라 W230으로 한 600만원대의 오토바이가 나온다면은 얘가 어떤 그 GB 시리즈와 딱 나란히 경쟁을 하겠구나. 딱 그 좋은 포지션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메구로만 들어와서 얘가 1000만원이 되어버리니까 뭐 GB350이나 이런 거랑 경쟁을 할 기회조차 없죠. 이 메구로 S1이 도대체 뭔데, 이게 뭔데 그렇게 비싸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그 헤리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메구로라는 게 그 메구로 공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뭐 무슨 어디 그 지역명을 따서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울산 현대공장, 현대제철, 뭐 포항제철 이런 것처럼 이걸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인수를 했다고 해야 되죠. 네. 메구로라는 그 오토바이 만드는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근데 얘네가 원래 메구로라는 곳은 자기네들의 오토바이를 만드는 곳이었던 것 같아.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가와사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W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W의 판매가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좋았고 그리고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이 W1인가 그렇겠죠. 그래서 가와사키에서 이제 그 사업성을 키우고자 메구로 공장을 이제 인수를 했다? 그럴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 그 한창 관심 있어서 막 찾아볼 때 자료로 막 봤던 건데 아마 맞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옛날 메구로의 어떤 그 이미지, 우리가 새로운 W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메구로의 어떤 이미지와 메구로의 헤리티지를 넣어서 W230과 메구로 S1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9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구도는 사라졌습니다. GB350과 W230의 경쟁 구도는 우리는 못 봅니다. 근데 또 혹시 모르죠. W230도 들어올 수도 있죠. W230 나오고 이 메구로 S1이랑 만약에 같이 나왔다면은 이거 누가 사겠어요? 없잖아. 근데 이것만 냈으면은 이거 나오면 사고 싶었는데 근데 이 값이라고 그치만 헤리티지 이거 하다가 잘 모르겠다 이거 막 뭐 이런 거 막 946 이런 것도 2천만 원 주고 사는데 저거 1000만 원이면은 개꿀이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한 10개 팔고 W230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뭐 비즈니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입문자를 위한 그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많이 샜어요, 그죠? 네, 뭐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느냐고 좀 이렇게 샜는데, 그래도 꽤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런 거 끝나면은
제가 그 다음에 뭐 무슨 별점이니 뭐니 해서 이제 막 점수 갖다가 이제 막 한단 말이죠. 예. 그래갖고 뭐, 야, 이거 이제 뭐, 한번 점수를 내보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거 점수 의미가 없을 것 같죠? 이렇게 쭉 놓고 한번 볼까요? 예, 왜냐면은 또 혹시 몰라. 이게 또 쭉 놓고 보면은, 이게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야, 어떻게 또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마치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뭐가 많아서 점수를 따로 매길 수는 없고, 그냥 저의 약간 추천? 저의 픽이라고 해볼게요. 125cc 이하에서 입문을 하겠다. 슈퍼커브는 당연히 빼겠습니다. 왜냐면 슈퍼커브는 그냥 너무 싸고 너무 정답이야. 꼭 뺄 거고요. 125cc 이하에서 입문을 하겠다. 저는 닥스를 고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몽키가 좋기는 한데 좀 흔해. 더 이쁠래. 더 눈에 띄고 싶어. 관종할래. 닥스를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125cc 이상 매뉴얼 바이크 중에서 입문을 하겠다. 저는 GB350 S. 이거 제 기준은 S예요. 제 기준은 S인데 GB350 노멀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낫습니다. 결국 혼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상황이 더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고르는 거는 뭐냐면은 약간 내가 그래도 좀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GB350N과 노멀과 닥스를 고르겠습니다. 근데 좀 학생입니다. 네, 저 좀 약간 좀 이렇게 빠듯하고요. 좀 가난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한테는 MSX 그롬이죠. 125cc에서는 그롬을 고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블렛 350을 고르겠습니다. 요렇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강남 살아요. 이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 강남 사는데요. 코인 좀 했고요. 약간 요런 분. 그런 분한테는 이제 그 125cc 이하에서는 헌터 350을 고를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놔있다. 저 약간 그 분해가 좀 납니다. 헌터 350을 추천을 드립니다. 헌터 350에다가 입맛대로의 튜닝 라이프를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비싼 거, 그러니까 그 위에서 비싼 거를 다 말이 혼났어. 그 위에서 이제 고르자면은 사실 진짜 이건 좀 오바죠. 얘는 맥으로는 오바야. 맥으로는 오바고 트엄에서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 좋은 단기통 쿼터 요렇게 두 가지 고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그 26년도 입문 오토바이 추천을 마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오토바이들은 진짜 다 살만합니다. 살만하고 뭘 사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빼고 뭘 사도 그 돈값 하고요. 그리고 무얼 사도 재밌게 탈 수 있는 오토바이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쉽게 케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좀 투자 금액에 맞게끔 고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6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그 26년을 기념으로 또 혹시 모르죠. 또 어떤 또 썩차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차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일단 저희 입문은 이 중에서 하자고요. 듣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쉬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입토바이에서 만나시죠.